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왕건이 세운 나라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고려요. 왕건을 시작으로 475년의 고려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와, 고려의 역사 기대돼요. 안타깝게도 고려의 역사는 시련의 역사였어요. 아우, 이 외적으로도 공격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이번 역사 여행은 빠질게요. 잠깐만. 가지 마세요. 자, 금별. 고려를 구한 멋진 영웅이 있다고요. 영웅이요? 네, 고려를 구한 별 강담천 장군 만나러 가야죠. 네. 거란은 고려 땅을 짓밟고 고려 백성들을 죽였어. 나 강감찬 반드시 거란을 무찌르겠어. (1010년) 요나라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고려의 왕이 사는 개경까지 위협하는 이 요나라군. 그런데 요나라가 어디예요? 거란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거란족은 오랫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땅을 차지하면서 마침내 나라까지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라입니다. 자, 다시 개경의 고려 궁궐로 돌아보죠. 동북아의 강자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고려 궁궐 난리가 납니다. 고려는 거란에 맞설 힘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고려의 왕 현종은 절망에 빠집니다. 폐하, 항복하셔야 하옵니다. 지금이 항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옵니다. 포기하려던 이 현종 앞에 나선 한 사람, 바로 강감찬입니다. 결코 항복해서는 아니래옵니다. 거란은 왜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강조의 정변이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009년 고려의 왕 목종이 강조란 신하에 의해 쫓겨나요. 강조는요, 새로운 왕의 자리에 현종을 앉힙니다. 고려에서 반란이 일어난 게 거란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거란이 쳐들어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트집 잡은 거예요. 거란은 계속 고려를 치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17년 전에도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란의 목표는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엔 송나라가 남아 있었는데 고려가 이 송나라와 친했거든요. 거란은 송나라와 친한 고려를 혼내주기 위해서 고려로 쳐들어온 겁니다. 고려가 우리 편이 된다면 굳이 전쟁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거란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던 고려의 외교관 서희. 이제부터 고려는 거란 편 할게. 어서 물러가 줘. 거란은 서희의 제안을 듣고 군사를 물려서 돌아가지요. 그런데 거란의 1차 침입 후에도 고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려는 여전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거란을 멀리했죠. 약이 잔뜩 오른 거란, 고려를 혼내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을 트집 잡아 고려를 쳐들어온 거군요. 네,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출정을 준비하라. 거란의 황제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고려를 내려온 거예요. 정변으로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된 강조는요, 일반 백성까지 군대로 불러 모아서 침략자 거란에 맞서죠. 어이구, 그런데 이 강조가 거란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지휘관을 잃은 고려군은 처참히 패배했죠. 아, 그래서 고려의 신하들이 현종에게 항복하라고 한 거군요. 그런데 강감찬이 항복을 반대하는 거예요. 개경을 버리시옵소서. 지금 뭘 하셨소? 몽진을 떠나시는 것이옵니다. 몽진이란 왕이 난리를 피해 궁궐 밖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몽진은 시간을 벌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거든요. 만약 현종이 거란에 잡혔다? 그야말로 게임 끝! 몽진으로 시간을 벌어서 다시 싸워봅시다! 라고 현종을 설득한 거죠. 결국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쪽으로 몽진을 떠납니다.
현종이 개경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개경은 거란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안 돼. 뭐 언뜻 보면 거란이 다 이긴 싸움 같지만 거란도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란군은요, 이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통해 고려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봄이 돼서 강물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아하, 봄이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했군요. 네, 전쟁을 빨리 끝내야 했는데 고려의 왕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고려군의 저항도 강해지네요. 황제가 앞에 나서서 고려로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좀 창피하니까 이거 선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고려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거란군이 지금 물러나면 고려 왕이 직접 거란으로 찾아가 거란의 황제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고려가 항복했다고 볼 수 있으니 거란으로 돌아가도 창피하진 않을 거야. 사실 현종은 진짜 거란 황제를 만나러 갈 생각이 없었어요. 거란 황제의 체면을 살려주고 평화를 얻은 셈이네요. 이 현종이 몽진을 떠나서 시간을 끈 게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강감찬의 탁월한 판단이었네요. 거란의 2차 침입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마침내 고려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강감찬의 활약이 뭔가 아쉬운데요. 장군이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싸운 줄 알았거든요. 장군 강감찬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려 왕은 오겠다 해놓고 왜 오지 않는 것이냐? 현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란 황제 화가 났겠죠. 거란의 10만 대군이 고려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 후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0년 사이 거란은 더 강해졌어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거란. 이에 맞서는 고려의 장군 강감찬. 강감찬은요,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고려군을 이끌죠. 26년간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고려-거란 전쟁. 강감찬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20만 대군을 모읍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삼교천이란 하천에서 맞붙은 고려군과 거란군. 강감찬은 이곳에 만여 명의 군사를 매복시켜 거란군을 공격하죠. 결과는 고려군의 승리. 하지만 삼교천 전투의 패배 후에도 거란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 국왕을 살아남는다. 거란군의 지휘관 소배합은 군사들을 이끌고 빠르게 내달려 개경 코앞에 도착합니다. 개경에 있던 현종은 고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없애면 개경 근처에 도착한 거란군은 굶주리게 될 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겠죠. 현종과 고려 백성은 개경에 모여 꼭꼭 걸어 잠그고 버티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소배합은 공격을 주저합니다. 2차 침입 때와 달리 현종이 도망가지도 않고 개경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거 왜 도망 안 가지? 개경 안에 군사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소배합은 철군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강감찬은요, 이들을 순순히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란군을 제대로 혼내줘야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강감찬. 귀주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고려군과 거란군,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네요. 바람이 거란군에서 고려군 쪽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전쟁은 화살을 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풍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화살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와, 바로 지금이다. 강감찬은 거란군을 향해 공격을 퍼붓죠. 거란군 뒤쪽으로 김종현이 이끄는 기병 부대까지 나타나면서 거란군은 고려군에 완벽히 포위됩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거란군은 수랭랑을 칩니다. 도망치는 거란군을 쫓아가 거의 전멸을 시키죠. 고려의 완벽한 승리. 이 승리의 역사를 귀주대첩이라 부릅니다. 귀주대첩으로 제대로 한 방 먹은 거란은요, 더 이상 고려에 침입하지 못합니다. 이후 고려엔 100여 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는요, 숱한 외적의 침입 속에도요,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고려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요. 그럼 오늘 이야기 끝!